네, 안녕하세요. 여린이웃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파 온라인 4 장사 학개론 영화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 초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많은 고인물 유저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피파 온라인 4가 의외로 뉴비가 많습니다. 인게임은 몰라도 장사 쪽은 하는 사람만 엄청 고였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끼리 피파 온라인 4 얘기를 할 때 티어를 우선으로 묻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구단 가치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단 가치가 높으려면 첫째, 게임에 돈을 많이 썼거나, 둘째, 장사를 잘했거나, 셋째, 카드팩에서 대박이 났거나. 근데 첫째와 셋째의 경우 일반 유저분들이 이뤄내기 매우 힘들다는 점이 있죠. 무과금이나 소과금으로 이루려면 거의 둘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 방법에 대해 반론을 할 수도 있죠. 어차피 강장은 넥슨이 만든 시스템이다. 그러니 계속 하다 보면 BP가 회수될 수밖에 없다.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 시간에 딴 거라면 그게 더 이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하겠다고요? 오케이, 하나 제쳤고. 아무튼 이번 시간은 장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얘기할 거고 다음 영상부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장사 학개론 영화라고 써놨던 겁니다. 서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제일 먼저 장사가 뭐냐? 가지고 있는 BP를 불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억 BP가 있는데 이걸 300억 BP로 불리고 싶어. 근데 과금을 하긴 싫어. 또 선수팩에서 수백억짜리 큰 걸 먹지 못했어.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장사밖에 없습니다. 장사법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강화 장사와 사재기 장사죠. 이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고요. 강화 장사와 사재기 장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1화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엔 뭘 해볼까요? 서론에서 말했다시피 뉴비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면부터 차근차근 들어갈게요. 먼저 피파 온라인 4 메뉴들 중에 이적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적시장이라는 게 뭘까요? 피파 온라인 4 이적시장은 쉽게 말하면 매매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선수를 사고 파는 곳이죠. 하지만 상한가와 하한가 범위 내에서만 매매할 수 있어요. 구매와 판매에 대한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판매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사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하한가에 매물이 쌓여있는 카드를 팔려면 판매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피파3였으면 하한가 바로 윗가격에 얍삽하게 올려도 가끔 저걸 누가 사주기도 했거든요. 피파4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무조건 선착순입니다. 설령 사는 사람이 하한가보다 비싸게 산다고 한들 정작 판매는 하한가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팔고 싶은 매물을 팔 수 있겠죠. 다음은 구매에 대한 규칙입니다. 우선 파란색 숫자가 있고 빨간색 숫자가 있네요. 파란색 숫자는 해당 가격에 어떤 유저분이 팔고 있다는 얘기고요. 빨간색 숫자는 해당 가격에 어떤 유저분이 사겠다고 미리 예약한 겁니다. 예약도 마찬가지로 하한부터 상한까지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진 자본 내에서 수수료 없이 얼마든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한가에 구매 예약을 하면 빼기 전까지 최대 2주 동안 누구도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박이라고 표현하죠. 말 그대로 알을 박아놓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파란색 숫자 가격에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낀다면 파란색 숫자에 바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파란색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느낀다면 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 예약을 걸어 이 정도 가격이면 팔아줄만 하지 않아? 라고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가 확정되기 전까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창과 판매창을 보면 2시간 거래량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2시간 동안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건 장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단 엄청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1화에서 얘기할게요. 다음은 이적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만 설명하는 이유는 너무 많거든요. 아직 영화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을 넣는다면 무리가 되겠죠. 제가 방금 설명한 알박도 이적시장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시조입니다. 시조는 시세 조작의 줄임말이며 현실 주식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인게임에서의 시조는 특정 카드를 엄청 사서 다른 임의 계정의 상한가로 계속 팔아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왜 하냐? 이득이 나오니까 하겠죠. 본캐가 있고 다른 명의의 부캐를 파든 다른 계정을 돈으로 사든 임의 계정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곳에 있는 BP를 모조리 본캐로 옮기기 위해 본캐에 있는 특정 카드를 부캐들에게 비싸게 팔아버리는
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시청하시는 분들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용어로 넘어가겠습니다. 귀속입니다. 귀속이란 쉽게 말해 하한가에도 안 팔리는 매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비싼 아이콘 은카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어쩌다 하나씩 팔리긴 하는데 거의 힘들죠. 다음은 배율입니다. 각 강화 등급마다 모두 최소 배율과 최대 배율이 있습니다. 최소 배율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카와 2카 사이의 최소 배율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한 배입니다. 즉 2카가 1카보다 저렴해질 수 없습니다. 1카부터 4카까지는 모두 한 배고 4카와 5카는 현재 2배입니다. 이것은 적정가 기준이며 5카 적정가가 4카 적정가의 2배보다 저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싼 은카들은 귀속이 되기도 하죠. 최대 배율이 자주 쓰이는 곳은 주로 8카 이상입니다. 9카 이상은 거의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8카로만 보겠습니다. 현재는 8카 적정가가 7카 적정가의 20배 이상 비싸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카가 가격이 이벤트나 패키지로 풀려서 싸지면 8카를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8카도 최소 배율을 쓰긴 합니다. 배율로 따지면 2배가 좀 넘죠. 다음 용어입니다. 생성 제한과 공급 제한입니다. 먼저 생성 제한은 은퇴나 라이센스 등 기타 이슈로 선수 자체의 공급이 완전히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머스, 로번, 베일, 긱스 등이 있죠. 줄여서 생제라고도 합니다. 공급 제한은 쉽게 말씀드리면 선수와는 관계없이 클래스 자체의 공급이 완전히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9챔스부터 21챔스, 18토티부터 22토티, 19토치부터 22토치까지 등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생제는 선수의 공급을 막는 것이고 공급 제한은 클래스의 공급을 막는 것입니다. 생제 매물이나 일부 공급 제한 매물들은 상한가와 하한가의 폭을 대폭 줄여서 시조를 어느 정도 예방해줍니다. 그래도 할 놈들은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적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만, 그것도 일부만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어떤 카드를 몇 카까지 만들어서 팔면 이득인가요? 이걸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려줘봤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유행하는 장사용 카드들이 금세 바뀝니다. 그때마다 알려드리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장사용 카드는 어떤 것이 좋은지 찾아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설명하는 거예요. 장사 학개론 영화에서는 거의 이적 시장의 기초에 대해서만 알려드렸습니다. 1화부턴 본격적으로 어떤 장사법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며 거기에서 나오는 팁들을 살짝 공유하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린 히읗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